자, 그러면 최 과장과 함께하는 와이낫 세 가지 영화로 가겠습니다. 최 과장의 와이날 리스트. 아니 그건 그렇고 이 귀여운 목소리는 누구죠? 은호요. 아 우리 아들. 우리 예. 예치 목소리구나. 내가 시켰더니 또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3년 가까이 진욱이 목소리였는데 은호로 바뀌었습니다. 타이틀이. 예. 네. 고맙고요. 내가 고마워, 은호가 고마워. 누나가 고맙지. 은호 고맙죠. 전 안 고마워요? 너? 3년 동안 그동안 고마웠다. 한 15초 정도 녹음한 거 아니에요? 퇴직금 받아. 감사합니다. 네, 와이나 첫 번째는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고 즐거운 음악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네. 일본 영화고요. 2004년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스윙걸즈라는 영화입니다. 야구치 시노부 감독은 좀 약간 실없는 영화 많이 만드는 실없는 코미디 영화 많이 만드는 감독인데요. 그 워터보이즈라고 기억하시죠? 예, 그 영화 후속작으로 만든 스윙걸즈라는 영화. 워터보이스, 스윙걸스 예. 뭐 이렇게. 우에노 주리가 테너 색소폰을 담당하는 우에노 주리 외에는 좀 유명한 배우로 이제 수학 교사로 나오는 다케나카 나오토라는 배우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예, 사람이죠. 이분이 누구냐면 그 셸리 댄스에서 직각 보행하는 그 댄서 대머리 댄서 아저씨. 저희 린머리. 예. 아, 이 스윙걸스는 뭐 대충 스토리가 아주 그냥 뭐 버라이어티해요. 이야기가 그 아주 그 더운 여름 방학 보충 수업 시간인데 이때 얘네들이 보충 수업 하기 싫으니까 이 여자의 일당들이 학교 그 합주팀이 있어요. 브라스 밴드. 네. 그 브라스 밴드에 도시락을 갖다 준다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나섰는데 도시락이 너무 더워서 상해버린 거야. 그래서 식중독으로 브라스 밴드가 다 입원을 해요. 근데 당장 그 학교가 이제 어디 무슨 대회에 나가야 돼서 그 브라스 밴드가 이제 응원 팀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니들이 책임을 지고 이 브라스 밴드 니네가 해라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악기의 악재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연습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그렇죠. 예, 재미를 느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간신히 이제 한 곡 정도로 맞추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브라스 밴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애들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불쌍해. 예. 근데 이제 그냥 뭐 한여름에 이제 추억이었다 하고 이제 넘기면 되는데 애들이 이제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렇죠. 음악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스윙 밴드, 재즈 밴드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런데 악기가 없잖아요. 음. 예. 자기들 악기가 있어야 이제 밴드를 만드는데 음. 그래서 악기를 만들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버섯 같은 거를 채취하러 어딜 갔다가 멧돼지? 멧돼지를 우연히 잡고 마을에서 표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악기를 중고 악기를 사게 되고 그 멧돼지 예. 씨는 그 웰컴 투 동막골 그거랑 약간 비슷. 그걸 완전히 그냥 차용했더만. 예, 네. 아주 화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가난하지만 행복한 그런 재즈의 세계에 이제 다시 발을 찌어놓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연습할 곳도 없고 연습 뭐 얘네들이 음악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난관에 처해 있었는데 학교에서 꼰대 선생님으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알고 보니 엄청난 그 재즈의 재즈 매니아죠. 마니아고 애호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수호신처럼 등장하는 거죠. 그 배우는 약간 저 우리나라 그 김철민? 네, 김철민도 그렇고 좀 비슷해. 오달수. 김철민이랑 오달수 합쳐놓은 것 예,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재즈를 가르쳐 달라는 아이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선생님이 특훈을 하죠. 특훈을 이제 또 들어가고 음. 조련을 받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또 이 영화는 경연 영화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음악 영화의 클리셰, 피할 수 없는 클리셰입니다. 예, 토호쿠 학생 음악제 참여하게 되면서 네. 그 막 이렇게 막 비웃음을 당하고 이러지만 마지막에 네. 정말 멋진 연주를 하면서 그렇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웃겨요. 실없고 웃기고 재밌는데 얘들이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막 진짜 기를 쓰고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쌍투스 하던 시절도 많이 생각이 났고 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들어갔지만 거기서 내가 한번 음악을 해보겠다. 아마추어지만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막 했던 그런 시절도 아련하게 생각이 나고 또 이 브라스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이렇게 사로잡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색소폰을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아 정말? 예, 그래요? 배웠어요. 예, 예. 하다 뭐 이게 다른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예, 소리는 좀 낼 줄 압니다. 캔이 최가 될 뻔했구만. 근데 이게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제가 그 야마하 음악 교실 이런 데 가서 이제 배웠는데 옛날에 맞다 거기. 아 맞다. 최과장 그때 색소폰 맞아. 그거 배우고 그랬었어. 예, 저기 야마. 그. 코엑스에 있는 야마하 음악 교실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 정말 판타지구나. 빠타져요. 예. 이렇게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뭐 며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럼요. 예. 이 엄청난 수련 과정이 있어야 입술 저 정도의 부르- 저 정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구나. 입술 부르트도록.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것도 오시아키 형이 마치 그 커미트먼트가 초심을 불러일으켜 채찍질하고. 주는 것처럼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애호가들한테는 또 초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어떤 열정을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영화. 네, 아주 유쾌한 영화였어요. 예. 나는 이 영화 기억에 남는 게 엔딩 크레딧. 거기서 그 네킹콜에 예. L.O.V.E. Love라는 노래 하잖아.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예. 그걸 이제 다 립싱크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노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쭉 나오죠. 인상적이었어. 야구치 시노부 감독 영화들이 뭐 재밌는 게 많은데 뭐 비밀의 화원이라고 왜 우리나라 산전수전이라는 영화의 원작이었던 영화이고요. 또 로봇쥐라고 이렇게 그것도 재밌어요. 예, 로보지. 예, 로봇 할아버지가 예, 로보트가 되고 예. 로보트 안에 들어가고. 그것도 뭐 해피 플라이트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되게 다 실없어요. 실없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 영화가 굉장히 조금 더 발랄하고 조금 더 재기 넘치고 그 음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음. 예, 아주 재밌었던 예, 영화였습니다. 예. 추천합니다. 예. 일본은 뭐 재즈 저변이 좀 더 두껍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영화도 되고 그러나 봐요. 일찍 받아들였죠. 그리고 뭐 재즈 뮤지션들 일본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습니다. 일본 뮤지션 중에서 재즈 뭐 굉장히 많죠. 예. 인구가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음악을 다양하게 듣는 것 같아요.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락이면 락 많이 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획일화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락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장르를 해도 클래식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인구가 1억이 넘으면은 그게 자급자족이 된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언젠간. 네, 첫 번째 와인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와이너스는 스윙거르즈 들었고요. 스윙가라즈. 스윙구 거르즈. 스윙거르즈였고요. 두 번째 와이너스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너스는요. 네, 두 번째 와이너스는 이 영화도 비디오 세대에 많은 분들이 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세대의 비디오? 예, 비디오 아, VHS? 예, 마니아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1993년작이고요. 네. 폴 헤기스 감독의 레드 핫이라는 영화입니다. 아, 레드 예. 저는 근데 이 영화 최근에는 못 봤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여러 번 봤어요. 굉장히요. 제가 고3 때 처음 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폴 헤기스 감독은 뭐 연출도 뭐 크래쉬 같은 영화도 연출했고 그렇죠. 엘라의 계곡 뭐 이런 영화도 연출한 감독이. 크래시 때 얘기했죠. 예. 근데 각본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런 영화 각본 쓴 예, 그런 감독입니다. 네. 발타 자게티라는 배우가 알렉시라는 주인공 피아니스트 그쵸. 역을 했고요. 네. 칼라 구기노라는 배우가 소련의 그 KGB 고위 간부 장관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고위 간부의 딸로 나오는 발렌티나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세덜랜드가 그 발렌티나의 아빠고요. 음, 예, 그 당의 고위 간부 역을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는 이게 그 소련 시대에 과거 그렇죠. 냉전 시대에 네. 철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뭐 문화적인 그 서구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것들도 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예, 뭐 어떤 게 나오지도 않고 이게 서로 이렇게 냉전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1959년이 이제 배경이에요.
근데 이 알렉시라는 친구는 굉장히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고 그래서 소련에서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클래식 학교의 장학생인 거죠. 그렇죠. 네, 정내가 촉망되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삼촌이 몰래 구해온 미국의 락앤롤 음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국 짱 뭐 이런 영화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문화적 락큰롤을 듣는 거죠. 예. 네. 문화적 풍경 이제 충격에 딱 쌓이고 네. 이 친구들 사이에서 몰래 돌려서 락큰롤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몰래 밴드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거 그냥 듣기만 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악기를 다 하는 친구고 학교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락큰롤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런데 이 알렉시는 워낙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라서 KGB 고위 관료의 딸인 발렌티나의 그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동년배인데도 워낙 뛰어난 애니까 너가 좀 음악을 가르쳐라 라고 해서 발렌티나와 알렉시는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만나게 되지만 곧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칼라구즈는 예, 좀 섹시하잖아요. 예. 네. 이제 또 발렌티나는 또 알렉시를 통해서 락큰롤의 또 세계에 또 빠지게 돼요. 네. 근데 KGB가 냄새를 맡는 거죠. 이게 뭔가 자본주의의 예, 자본주의의 냄새를 맡은 거죠. 반동의 냄새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아버지인 도널드 세덜랜드가 먼저 눈치를 채고 이제 이걸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로큰롤에 빠진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고 그렇죠. 예, 몰래 이제 비밀 공연을 하다가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예, 사단이 예, 나죠. 예, 사단이 나죠. 또 알렉시는 결국엔 잡혀가고 또 발렌티나는 또 간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안타까운 이별을 맞으면서 끝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김 PD님? 봤던 것 같아. 같은 것 같은 건 저는 뭐 다른 장면보다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렇게 막 피아노가 왜 야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외에 이렇게 피아노 한 대가 이렇게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가 한 대 딱 놓여져 있고 그 야외 밖에는 이게 드럼통 같은데 이렇게 장작불이 막 타고 있는데 알렉시가 쇼팽의 무슨 연습곡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고등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강하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피아노 연주하는 씬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칼라구즈는 나중에 신시티 이런 데서 이 육감적인 신시티에서 세게 나온. 되게 섹시한 스타일. 네. 전 이 영화 완전 잊고 있던 영화예요. 레드하우스? 완전 좋아했던 영화인데. 아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완전 좋아했던 영화인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완전 까먹었었죠. 예, 완전 잊고 있던. 어떻게 이렇게 잊고 있을 수 있지? 네, 근데 저도 최근에 다시 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저도 이 리스트를 여러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 영화는 좀 제가 워낙 옛날에 정말 여러 번 아주 좋아하면서 봤던 영화라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게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는데 못 찾겠어요 영화를. 아 그래? 예. 근데 형, 오늘 여기 보니까 있어요. 작업실에 오니까 비디오가 꽂혀 있어요. 비디오가 여기. 있어요 저기 지금 레드아시.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이거 형 얘기하면 이거 완전 좋아했던 건데 하고서는 얘기해야지 하고 저기 봤더니 저기 니키타 옆에 꽂혀 있어. 좀 근데 봐야 되겠어요. VHS 플레이어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아 그래? 예. 같이 보자 모여서. 나는 가져야 되겠다. 나도 있긴 있는데 저 비디오 좀 씹힐까봐 못 넣고 있어. 하도 안 틀어가지고. 그래요? 뭐 네. 예, 인상적인 캐나다 네. 영화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거든요. 진짜로. 네, 두 번째 와이낫이었습니다. 네, 레드 하셨고요. 세 번째 와이낫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와이낫은요. 네, 세 번째 와이낫은 2009년작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The Fabulous Baker Boys의 동생 잭 역을 한 제프 브리지스가 또 다시 음악 영화에 미쳤어. 예, 아주 미친 연기를 보여주죠. 아주 예, 크레이지 하트입니다. 저는 뭐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최 과장님 되게 좋아해서 이거 옛날에 작업실에서 같이 보고도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같이 안 봤어요. 같이 안 보고 예, 이건 같이 안 보고 제가 보고 나서 바로 오작 형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형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거기 형이 나와요. 좀 그 얘기 좀 그만해 좀. 형이 나와요. 나는 사랑의 행로에서 제프 브리지이고 싶어. 형 크레이지 하트의 제프 브리지스예요. 예. 예. 스콧 쿠퍼 감독의 영화고요. 제프 브리지스가 배드 블레이크라고 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퇴물이 된 컨트리 가수, 컨트리 가수. 컨트리 가수 역으로 나오고요.
이제 이 매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진이라는 기자. 그 여자 기자 네. 매기 질레날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이 매드 블레이크의 친구 웨인 역으로 로버트 두발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드에게 배웠던 이제 제자인데 지금은 이제 탑스타가 돼 있는 토미 스위시라는 컨트리 가수로 콜린 파렐이 나와요. 콜린 파렐. 예. 이 액션 배우가 여기 또 나와요. 노래 잘하더라고. 예. 드디어 이 영화로 제프 브리지스가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3년인가 연속으로 네. 후보에 올랐다가 예. 드디어 받더라고. 이번에 디카프리오 받은 것처럼 도저히 줘야 되겠다 이러고서 준 것 같아. 제프 브리지스도 제프 브리지스가 오스카에 한 5번 정도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1971년에 라스트 픽처 쇼라는 영화로 라스 픽처쇼. 예.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다가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벤 존슨한테 뺏겼고요. 1974년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같이 출연했던 대도적이라는 영화에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랐는데 데브 2에 그쵸. 로버트 드니로한테 뺏겼고요. 그렇죠. 예. 안 되죠. 1984년도에 스타맨 음. 이라는 영화에서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음. 결국에는 아마데우스의 F 머레이 에브라임한테 뺏겼고요. 예. 2000년에는 컨텐더에서 나무 조연상에 올랐는데 트래픽에 베네치오 델 토로한테 뺏겼어요. 트래픽. 예. 그리고 결국에는 네. 2010년 나무 주연상 오스카 받았고 네. 그리고 또 골든글로브에서도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뭐 제프 브리지스가 뭐 40년대생이에요. 40년대생. 예. 그러니까 뭐 나이가 지금.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크레이지 아트랑 그 아까 사랑의 행로, 패블러스 베이커 보이스는 참 간극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 배드 블레이크는 예. 아무튼 한물간 가수고 술로 아주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파산 직전이에요. 파산 직전이고 혹시 나랑 비슷한데? 인기는 이제 자기 제자였던 토미한테 밀려서 자기는 아주 그냥 뭐 볼링장, 뭐 작은 술집 이런데 이렇게 지방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이 근근히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4번을 했는데 4번을 이혼을 했죠. 28살짜리 아들도 있는데 본 적도 없어요. 4살 이후로는 본 적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어느 지방지의 이제 뭐 기자 지망생한테 인터뷰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일이 그게 매기 질레날인 거죠. 근데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진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술 문제가 이제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에게는 4살짜리 버디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봐주다가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한테도 차이는 거죠. 근데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술도 끊고 그리고 재기에도 성공합니다. 그렇죠. 예, 재기에도 성공하지만 진에게 이제 진이 이제 다시 찾아와요. 인터뷰를 하러. 하지만 진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고 서로 쿨하게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지는 걸로 영화는 끝나죠. 예. 예. 아주 재밌습니다. 꼭 기시감이 있는. 재밌어. 난 카트리 음악이랑 상관없어. 예, 상관없는데. 아니 뭐 형은 뭐 파산 직전도 아니고 뭐 지금 술에 쩔어 있지도 결혼을 않고 내보낸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있어야 파산이 나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찾아오는 건 아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오샥 형을 떠올렸냐면 이제 지방으로 계속 순회 공연 다니는데 어디 뭐 싸구려 모텔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런닝구랑 팬티만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오샥 형 작업실에 오면 오샥 형 늘 이렇게 복장이 예. 지금도 팬티 입고 있어요. 나 이 바지지 이게 무슨 팬티야. 또 벗겨본다. 그건 난린 건 안 입어 나. 예, 티셔츠에 벗겨본다. 팬티. 예, 항상 루즈한 모습으로 있는 형의 모습이 딱 떠올라서 자다 일어나서 저희는 보통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저는 쌩쌩할 때 하루를 거의 다 보내고 딱 오면 형은 이제 그때 일어나서 왔냐 그리고 일어났을 때 형 모습이 떠올라서 그렇죠. 크레이지 아트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면서 뜨끔뜨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 보면.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 다니시고요. 음악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취직해가지고 뭐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다니십시오. 잘릴 때까지 이 끝까지. 영화도 그 더 레슬러랑 약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네요. 네. 약간 퇴물에 대한 네, 퇴물 대한. 영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극복해내는 거죠. 근데 그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재기에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약간 희망적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영화 스토리는 그렇지만 이 제프 브리지스의 그 정말 걸쭉한 목소리로 정말 막 그 컨트리 음악이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블루스에 가까운 컨트리 음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인터뷰 중에서도 나는 배우 만약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배우였고 하니까 예. 아니었으면 자기는 음악했다 이 얘기 늘 하곤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겉돌면서 배우가 본업이면서 음악을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음악 영화 이런 데서 포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늘 주장하는 짝사랑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뭐 앨범도 몇 장 내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멋있잖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먹는 소리인데 이렇게 튀는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웅얼거리는 건데 그 저음에 그거 멋있어요. 외모랑 어울려요 그 목소리가.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이 턱이 좀 강한 스타일이잖아. 턱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뭐 노래 한 곡만 넣어주세요. 뭐? 제프 브리지스가 부른 이 크레이지 하트의 그래서 노래 한 곡만 지금 넣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거나 하나 듣겠습니다. 아무거나 말고요. 원하는 곡 넣어주세요. 뭐 어떤 거 넣을까? 딱 영화 시작하면서 음. 나오는 이렇게 그 광활한 텍사스의 이렇게 그 길을 달리는 제프 브리지스의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 원경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Hold on You라는 노래 지금 한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blessed and I've been cursed. All my lives have been unrehearsed. A wall of fire that I walked through. Only trying to get a hold on you. 멋있죠 목소리. 아, 제프 예. 브리지스. 예. 아 끝났어요 노래? 예. Hold on you. 예, 제프 브리지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 와이낫에서 음악을 틀다니. 안 그래도 편집하는데 빡센데. 에이 와이낫. 제프 브리지스가 뭐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네. 책도 쓰고 지적인 배우예요. 자선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 사람 좀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좀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제프 브리지스. 그렇죠. 뭐 그 사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배우 아역 배우부터 해가지고 했는데도 네. 계속 그렇게 하네요.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크레이지 Crazy 하트까지 Heart. 들었습니다. 네. 와이낫 세 가지 영화를 들었고요. 그러면은 또 있습니까? 네. 네, 그럼 김 PD의 아 있어요? 김 PD의 워터헬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쩐지 왜 마치는 얘기를 안 하나? 음악은 안 넣어줄 거야. 왔다 헬이고요. 제 기준에서 저는 음악의 문외한이니까 음악을 뭐 문혜야. 뭔가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고 저로서는 그냥 재밌게 봤던 우리나라 음악 영화 중에는 혹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음악 영화라기보다는 로맨틱 코미디의 음악이 많이 나온 영화들이 많더라. 시작이 또 불안하다. 몇 편이에요 지금? 많아. 대표적으로 나온 영화 미녀는 괴로워 있죠. 아, 미녀는 괴로워. 지금 나오고 있죠? 음악이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절대 안 넣더라 말거나. 네. 두 번째는 이 영화도 참 재밌게 봤는데 과속 스캔들 있어요. 그 노래 중에는 저 박보영이 불렀던. 선물이라는 노래 중간에 약간 그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노래도 하나 있고요. 그건 음악 영화인가요? 그거? 그러니까 음악이 많이 나오지만 로맨틱 코미디 영화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복면다로라고 있어요. 네, 먹는 대로 있죠. 음악 영화네 그거. 음악 영화죠? 그건 음악 영화로 확실하게. 봐야겠네. 최근에 나온 영화 나 그래 좋아. 예. 이거 음악 좋아요 좋아. 이 노래. 노래 잘 좋았어. 2차선 다리 위. 직접 불러라 그냥.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예, 있어요. 수상한 그녀. 심은경이 이렇게 옛날 할머니인데 젊은 막 예, 갑자기 몸이 젊은 바뀌어서? 돌아가서. 그것도 노래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수혜가 나왔던 영화 중에 그 님은 먼 먼 곳에라는 곳에. 영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명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 그냥 우리 가요가 많이 나오는 영화들이 이 정도 있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런 영화인데 저는 그 드루 베이모가 나오는 영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이런 영화도 있죠. 로맨틱 코미디지만 음악이 잘 나오는 이런 영화도 있다고요. 아 이거 왓더헬 아니에요? 아닌 왓더헬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아닌 거예요. 왓더헬은 뭔가요? 이런 영화도 왓더헬은? 있죠. 했어요. 이런 영화도 있죠. 제가 고른 왓더헬은 드럼 라인이라는 드럼라인. 형 영화입니다. 잘 골랐네. 왓더헬이 아니네. 왓더헬이 무슨 왓더헬이에요? 아, 내가 11회들에 늘려다가 그냥 드럼라인 뺐는데. 아유 드럼라인은 드럼라인 왓더헬 그러죠. 훌륭한 영화. 어, 취소 왓더헬 아니에요 이거. 취소 잘못됐어. 죽이죠. 이 영화는 거의 무슨 그 음악 액션? 음악으로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 그렇죠. 심지어는 이걸 따라한 걸그룹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쵸. 그래? 네 애프터 스쿨이라고. 아, 그래? 비슷한 영화를 만들어 안 뮤직비디오를 가고요? 만들어가지고 제일 이 영화에서 너무 재밌는 장면은 역시 맨 마지막에 드럼을 가지고 배틀을 붙는 그 장면이죠. 뭐 중간에 뭐 되게 많아. 뭐 하여튼 희한한 장면들도 많고 뭐, 특히 드럼 치는 게 저렇게 거꾸로 막 쳤다가 뭐 별 파우더 뿌려갖고 막 펑펑거리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춤추고 막. 저는 그 배틀에서 그게 너무 멋있어요. 저거. 어떤가요? 상대 스네어 치는 거. 나 이거 너무 앞으로 앞으로 쫙 맞아. 붙어가지고 상대 걸로 치는 거. 맞아. 내 거는 그건 완전히 그건 도발이지. 도발이죠, 내 거를 도발이죠. 쳐감이 뭐 이런 건데. 나 그것도 재밌지만 그 전 장면에 보면 큰 북 작은 북을 쭉 둥그렇게 모아두고서 뒤에 누워서 이렇게 비트를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여자 두 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비트를 맞춰 거의 무용처럼 그게 쳐대는 것이 드럼라인 있어요. 생각을 못했네. 드럼라인 죽이는데. 드럼 라인을 보고서 저는 어, 좋았다 그랬죠. 완 인정. 그렇죠. 그러니까 왓더헬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골라요. 드럼 라인에서 저 마지막 배틀 장면 잠깐 그냥 너 그냥 들어보고요. 미녀는 괴로워로 해. 어때? 드럼 라인은 좋죠. 예. 거기 나오는 뭐 드럼 치는 것도 좋지만 뭐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옛날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어스린 덴 파이어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중간에 나온 그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런 그 뭐라죠 그 힙합일까? 그녀 얘기 아니에요? 그녀 얘기? 아니 하여튼 그 신해철의 약간 빠빠빠빠 그 뭐죠? 그 빠빠빠빠빠빠 이게 어떤 모티브였냐면 그 밴드 매니저인 사람이 이제 교수잖아. 네. 교수가 항상 음악적인 구성이 높은 곡들만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기량을 배우기는 좋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이렇게 그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음악들을 자꾸 갈구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상대편에 있는 밴드 마이스터인 교수는 아예 그걸 무시하고 나중에는 배틀 붙는 그 음악의 장르를 보면 가수가 나오잖아. 자이브 싱어가 나와서 그냥 이거는 밴드라기보다는 노래 한 곡을 그냥 자이브 싱어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데도 이제 결승 올라가요. 그런 것들 아주 잘 대비해서 여기 나왔던 노래 중에서 Blown Me Up이라는 게 히트했잖아 그 노래가. 그거 잠깐 틀어주지 뭐. 왓더헬 안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이거 빼먹었구나 싶은 거야 지금.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꽤 됐네요 영화가. 이거 2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이 영화를 케이블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보기 시작했는데 눈을 못 떼고 보겠지. 저 진짜 이런 영화가 있었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서 끝까지 진짜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감탄하면서. 제가 정의하기는 음악 액션 영화. 음악 액션 영화 충분합니다. 그러네요. 음악 액션이. 야 이거 오샥형 약간 빈틈인데 이거. 내가 이미 노리고 있었어. 왜냐면 형 이번에 약간 찔린 것 같지? 왜냐면 이 타악기를 음악 영화로 이 분류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거든. 아니라고요? 드럼 라인 생각했었죠. 11일 늘 11일을 늘려다가 거기 아까 한번 저기 했잖아. 아무튼 뭐 어쩌라고. 어쨌거나 저 고마워 음악 영화, 고마워 음악 영화, 고마워 달팽이가 음악 영화 왓더헬은 드럼 라인이었고요. 오샥은 한 방 먹었고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